기존 학생들 거의 뭐 역학 문제 정도 충분히 풀만하다 싶으면 그냥 계속 맨 앞에서 풀면 되고, 새로운 두 친구에 대해서 역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한번 소개할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학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 이 역은 힘입니다. 그죠?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또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그 원인을 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운동 상태라는 것은 운동의 방향과 그 빠르기를 얘기하는데요. 이 둘을 합치면 속도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즉 물체에 힘이 가해진다면 속도가 변화거든이라고 해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물체에 힘이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면 또는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었다면 하겠네요. 합력이 0이다 또는 뭐 F R자 힘의 크기가 0이다라고 하겠다고요. 그럼 방향도 빠르기도 바뀌지 않습니다. 일정합니다. 이런 운동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하네요. 뭐라 그러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등속 운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조금 더 길게 풀어쓴다면 등속도 운동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등속 직선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 아닌 나머지 뒤에서 쓸 모든 운동을 우리는 속도가 변한다 해서 가속도 운동이라는 이름을 쓰겠다고요. 등속 운동에서 x축 시간축과 y축 속도축을 보는데 속도가 마대 일정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속도의 관계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차지한 바는 이동한 거리 변이가 되고 있습니다. 변이와 이동 거리는 엄밀히 말해서 조금씩 다른 의미입니다만은 뭐 등속 직선 운동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이동 거리나 변이나 그냥 붙여도 괜찮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요 면적 즉 변이 또는 이동 거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x축 시간과 y축 이동 거리 변이 사이에는 이런 직선 관계가 얻어진다고요. 그래서 시간과 속도의 관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물었습니다. 기울기는 항상 수학적인 의미에서 기울기는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입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위치의 변화, 이거 우리는 속도 이런 이름을 쓴다고요. 됐습니까? 자, 아까 이동 거리하고 변이의 차이를 좀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물리에서 다루는 물리량들은 스칼라라는 물리량과 벡터라는 물리량으로 좀 구분을 해볼까 하겠네요.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것을, 벡터는 방향에 대한 정보가 플러스 알파 된 것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벡터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를 좀 관심 가지는데요. 그렇지 않고 평면상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네요. 4m 전진했다가 3m 수직하게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움직인 거를 전부 다 조합을 하겠다면 이동거리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거리는 7m를 보게 됩니다. 하면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 중간에 어떻게 하는지 관심 없어요. 위치의 변화 이걸 우리는 변위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렇게 수직하게 됐다면 피타고라스 때리면 5m 북동 방향으로 5m 방향까지 정보를 더해주는 거죠. 벡터는 크기 플러스 방향에 대한 정보가 있다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 바퀴 돌아왔어요. 200m 트랙을 한 바퀴 돌아왔어요. 200m 트랙을 돌았으니까 200m 그대로 이동거리 쓰겠습니다만은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가 서로 같대요. 변이값은 0이잖아라고 쓰겠어요. 보여. 10m 전진했다가 2m 백 돌아왔습니다. 스칼라의 크기로서 이동 거리로서는 10m, 2m 합해갖고 12m 쓰면 됩니다. 그럼 변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 차이까지 8m의 변이를 보게 되는 거죠. 이건 10m 전진했다가 12m 후진하는 케이스를 생각해봤습니다. 이동거리 22m입니다. 그럼 변이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면 기준선부터 왼쪽 가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라는 뜻에서 마이너스 붙여서 2m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우리는 이것을 속력이라는 이름 쓰고요. 영어로는 스피드가 되고 있습니다. 변이를 시간으로 나눴습니다. 이거는
도가 되고 velocity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속도에다가 질량이 곱해지면 이것을 우리는 운동량이라는 이름을 쓰겠고요. 됐습니까? 속도 이걸 시간 변화할 때는 속도의 변화라고 따지면 가속도가 됩니다. 가속도에다가 질량 곱하면 우리는 이것을 힘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죠.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충격량, 힘에다가 이동 거리가 있다면 한 일. 그래서 우리가 물리에서 관심 가지는 상당한 양의 데이터는 벡터예요. 방해된 정보가 필요한. 알겠습니까? 등속 운동을 뭐 저런 식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물리 원정도에서 가장 관심 있는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하네요. 물체가 운동하는데 힘을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주는 요게 물리원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운동입니다. 그 밑에 것들은 물리 2에서 관심 있어 하는 운동인데요. 이렇게 운동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 또는 완전 반대되는 흔히 말하는 나란하게 되면 방향은 안 바뀝니다. 그다음 빠르기가 변화되는데요. 운동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 빠르기가 증가하겠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물체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힘을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운동 방향에 직각 방향을 줄 수가 있었다면 그때 빠르기는 일정하면서 방향이 변화됩니다. 만약 물체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힘을 나란하게도 수직하게도 아닌 비스듬하게 주면은 그때는 둘 다 변화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등속 원운동과 뭐 비스마이 던진 물체 운동 뭐 이런 것들은 물리 2에서 관심 가지는 운동이 되겠다고요. 일단 이거는 잠시 놔두시고 요 부분 이 운동을 물리원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겠다고요. 그 기에서도 플러스 알파 힘을 1뉴턴 줬다가 5뉴턴 줬다가 지랄맞게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힘을 주게 되면 하는 겁니다. 그럼 빠르기가 일정하게 되는데 즉 일정하게 빠르기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래서 이 운동이 관심 있어 합니다. 예,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운동 앞에 두 글자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지? 직선 운동. 다시 말해 물리원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 1차원 직선상에서의 운동을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은 2차원 평면에서의 얘기를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3차원 얘기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이해했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x축 시간축에 따라서 y축 속도축을 주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되는 또는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을 보게 됩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되는 것을 가속도가 양의 값을 가졌다는데요. 가속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죠. 알죠? 가속도 음인 것보다는 그래도 좀 쉽습니다. 가속도가 음인 건 좀 더 양이 많죠. 공부량이. 잘 안 보입니까? 식탁 글딱에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이렇게 우측에서 놀란다. 자, 우리는 시간과 속도에서 얘기하는데요. 가속도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면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입니다. x축 시간의 변화에 따른 y축 속도의 변화. 이 그래프의 기울기 그 자체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가속도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다고요. 이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x축 시간축이 이만한 시간이 변했어요. 그랬더니 처음 속도 v0에서 나중 속도 v t제곱의 속도가 변했잖아 라고 하겠다고요. t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라면 v 나중 속도 빼기 v0 처음 속도가 됩니다. 뭐 t를 써도 상관없을 것이겠습니다. 되나?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의 첫 번째 공식이 나오네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 첫 번째 공식 가속도 at는 v-v0 즉 속도의 변화는 at가 됩니다.
요 크기가 AT가 되면 이게 속도의 변환이 되겠네요. 요 VT는 V0 플러스 속도의 변화량 AT가 됩니다. 가속도 곱의 시간이 속도의 변환이 되겠고 V0 남아니까 속도 V는 V0 플러스 AT 요 식이 등가속도 공식의 첫 번째 식으로 쓸 수 있겠다고요. 이랬어? 뭐 다른 친구들 니들은 다 아니면서 이거 뭐 쳐다보고 있냐? 아 그럼 책풀 계속 풀어라 했잖아. 굳이 알면 뭐하러 이거 보고 있는 거야? 다 한 사람은 굳이 볼 거 없고 해야 돼. 이거 내용 다시 이해 안 된다는 사람은 빨리빨리 좀 더 보시라고요. 벌써 다 됐어. 자, 요 면적이 있을 것 같네요. 이 면적은 V0 곱하기 T죠. 요게 AT의 T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 위쪽 삼각형 면적은 AT 곱하기 T의 삼각형 절반 2분의 1 됩니다. 그래서 X축 시간축과 Y축 속도 시간과 속도의 관계 결합해서 면적이 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공식 두 번째 공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변이 S는 V0T 사각형 면적입니다. 플러스 삼각형 면적 2분의 1 AT의 제곱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면적을 구하겠다는 것은 적분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시간 면적은 이제 그래서 시간자는 변이는 시간에 대한 이차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각각의 순간순간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겠다는 것이 이게 미분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미적분의 응용 나오면 무조건 나오는 게 시간 속도의 관계 그래프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등가속 운동 공식의 세 번째 공식이 있었네요.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쓰면 유용 공식인데요. 증명은 잠시 제껴두고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퀄 2AS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칠판 관계상 요 정도까지만 일단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뭐 내용 정리할 것들 정리하십시오. 다 알면 필요 없다 싶으면 문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올 때마다 이거 한 번씩 다시 해야 되는데요? 네, 녹았던 영상 보내주면 영상 안 돼요? 보여. 그랬죠? 그럼 이제 다음번부터는 네. 녹았던 영상 보고 그냥 챙겨야 되겠다. 힘들어 죽겠어. 이거 뭐 아는 거 다 똑같이 하려고 하고 니들도 힘들잖아. 맨날 똑같은 스크랩이 첫째 안 친구야. 예. 맨날 F 해서 그러니까 내용이야말야 뭐 없어요. 이거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문제 난이도만 자꾸 올라갈 뿐이죠. 자, 우리가 등가속 운동에서 나온 공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식 뭐다? V 이퀄 V0 플러스 AT였습니다. 두 번째 변이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나왔습니다. 세 번째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퀄 2AS 이렇게 나왔는데요. 등가속의 대표적인 놈 중에 자유 낙하 운동이 있었네요. 자유 낙하 가만히 있다가 툭 떨어지는 내릴 때 공기의 저항 없이 순수하게 지구 중력 가속도만 받아서 떨어지는 운동입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공기 저항 없고 가속도가 지구 중력 가속도 10m/s 제곱만큼 나옵니다. 물론 중학교 2학년 정도 또는 중학교 3학년 정도 수준에서는 9.8m/s 제곱이라는 평균 값을 주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10m/s 제곱 주겠다고요. 이해했어? 그리고 당연히 V절은 제로 상태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시켰을 때 X축, 시간축에 대한 Y축, 속도축을 보면 0에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가는 거죠. 1초, 2초, 3초 될 때 10m/s, 20m/s, 30m/s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자유낙하 공식에서는 V 이퀄 V제로 없으니까 GT만큼 걸립니다. 10T만큼 걸립니다. 기울기 10되고 있습니다. 되겠나요?
두 번째 낙하 있으니까 낙하를 h로 쓸게요. V제로 올 거예요. 2분의 1 GT의 제곱근입니다. 5배의 t제곱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x축 시간축과 y축 낙하 그리수에 따지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고요. 바깥쪽에 친구들이 1학년 친구들인가? 그렇게 좀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네. 1초일 때 얼마 간다고? 5m 내려간다고. 2초일 때 20m 내려갔고요. 3초라면 45m 내려가 있는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OT의 제곱이라는 자연낙하 이렇게 H가 됩니다. 세 번째 식을 정리해 본다면 V의 제곱은 V제곱고 이 가속도 G가 되어 있고 낙하들이 H가 되겠네요. 제곱 떨어지면 루트 2GH 이런 식을 쓸 수 있겠다고요. 즉 중력 따라서 낙하하면은 낙하 거리만 같다면은 바닥에 떨어질 때 속력은 질량과 상관없이 똑같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선생님 미온이 뭐예요? 어? 미온. 미온. 이건 미온. 모르겠다. 미운 전장이 배웠잖아. 배워서 어디 불러. 있어? 이쪽이야? 전자기는 100배 넘어간다. 3대선 이론하면서 나오는 용어예요. 이거 배웠다고? 아니 이건 뭐. 아, 특수 선택수 있는. 선생님이 옛날에 찍은 거 봤는데 수능이 이론할 때 배웠잖아. 재밌더라고요. 16 떠오실 때 또 보면 안 되지. 정량까지 짜는 거 다. 미용은? 일어나가지고 딱 맞았어. 보고 있어. 우리가 가속도가 양의 운동은 이동거리나 변이나 별반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직선상에서 그냥 계속 쭉쭉 앞으로 나오면서 속력만 빨라지고 후진한 역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속도가 음이 되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지네요. 시간이어서 속도를 볼 때요. 가속도가 음이라는 것은 속도가 점점이 줄어들어요. 줄어들다가 속도가 순간 0이 되는 어떤 지점이 있을 것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직 투상운동이 그러는데요. 물체를 연직으로 위로 던져 올렸다 하는 거죠. 순간 최고점에서 순간 멈췄어요. 이 순간 멈추는 과정에서 과연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하면 작용해요. 던져 올린 물체니까 당연히 중력이 작용하죠. 즉 우리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알자 힘이 0인 거예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알자 힘이 0인 거예요. 반면 연주를 던져 올렸던 이런 상태에서는 알자 힘이 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속도가 줄어들지만 어쨌든 속도가 플러스라는 것은 전진한 과정입니다. 속도가 마이너스 되는 이쪽 부분은 속도가 0보다 작은 이쪽은 후진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진과 후진의 이 시점이 운동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되겠다고요. 그래서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자 s를 쓰는데 그전까지는 이 s를 이동 거리를 삼든지 변이를 삼든지 별로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디스턴스가 됐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됐던 상관없습니다. 한장 디스턴스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항문역 찬스 높아. 아 미력이 없다. 아 미역이 없다. 디스턴스가 거죠. 디스턴스는 이동 거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변이. 변이. 변이가 됩니다. 아 이거 뭐지? 그래서 s를 이제 너도. 변이라고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요.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위에 내려가는 거죠. 이 그래프의 순간 기울기가 0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변이의 맥스를 찍겠네요. 어디서? 시간 t 요 점에서 순간 속도가 0이 되는 점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운동방에 바뀌는 여기가 변이의 최대를 찍는 점이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나? 그래서 등가속 운동 중에서 가속도가 음인 대표적인 예가 연직 투상 운동입니다. 이게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운동입니다.
이연중 투성운동은 위로 올라가는 V0가 있었네요. V0는 0보다 더 큰 양의 값을 가지는 놈입니다. 그럼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속도가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가속도 마이너스 g가 걸리는 이런 상황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V0를 봤는데 이 V0가 있어서 점점이 가다가 멈추는, 그러면 이게 최고 높이가 되겠죠. 변의 맥스점 최고 높이가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다면 요 시간 t는 얼마 정도 되는 시간입니까? 하는 거예요. V0가 주어져 있었을 때. 이해했어? 그래서 최고점이라면 이 속도가 얼마다? 0이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V 이꼴 V0 플러스 AT식에서 최고점의 속도는 0이었습니다. V0 가속도는 마이너스 G가 걸리고요. 그래서 T. 그래서 요 시간 T는 G분의 V0를 쓰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오 이제 그럼 전기도 풀 수 있는 거. 예, 뭐 전기 풀 상관없어요. 전기 자기장은 아니죠. 두 번째 변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식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거리가 최고점까지 올라온 높이 라지 H로 쓸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라지 H는 하겠습니다. T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된다고? T 대신에 G분의 V0를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그렇게 계산되면 2G분의 V0의 제곱됩니다. 뭐 또는 이게 V0고 요게 G분의 V0잖아요. 그래서 삼각형 면적으로 G분의 V0 곱하기 V0의 삼각형 2분의 1 그렇게 때려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는 연직 투상시켜 보면 말입니다. V0 처음 속도가 10m/s였어요. 최고점까지 올라갈 때 걸린 시간 t는 1초면 올라갑니다. 최고점까지 높이 올라간 높이 라지 h와 요거는 5m 올라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처음 속도 V0를 던졌습니다. 20m/s로 던졌습니다. 그럼 최고점까지 도달할 때 걸린 시간 t는 2초 걸립니다. 최고점까지 높이 h2는 20m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또 쓰겠습니다만은 처음 속도 V0를 30m/s로 쏘올린다면 최고점에 3초 만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H3 3초 동안 올라온 높이는 40m가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보는 숫자들입니다. 자연학하는데 1초면 5m 떨어집니다. 예. 1초 후에 5m 내려오면서 자연학합니다. 2초 만에 20m를 내려오면서 역시 자연학화 될 수 있겠네요. 3초 만에 45m 내려와서 자연학화 시킬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연직 투상시켰을 때 이 부분은 연직 투상이지만 이 이후부터는 자연학화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됐나? 그래서 30m/s로 쏘았다면 3초간 연직 투상에서 45m 높이에 있겠고 이후부터 3초 동안 다시 자연학하면서 45m를 내려와서 바닥에 30m/s의 속력으로 처박혀야 되겠다는 거죠. 물론 공기의 저항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아랍 쪽 애들 보면 결혼식장에서 AK-47 총을 들고 위로 바바바박 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그게 왜 전통이지? 쟤네들이 아랍 만들어졌을 때는 총이란 게 없었는데요. 왜 전통 벌레식 하면서 그 총을 위로 갈기는지. 어쨌든 그게 바바박 갈기는데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주까지 아니죠. 우주까지 올라간다고? 그건 아니에요. 공기 저항이 없다면 총알이 한번 날아갈 때 속력이 예를 들어서 시속 1000으로 맞아요. 그 정도. 나간다면 1000m/s 그러니까 보통 일반
소총들이 그렇게 마 3의 속력으로 제일 처음에 총구를 떠납니다. 마 3. 물론 공기 저항 때문에 당연히 조금 있으면 속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공기 저항이 없으면 마 3의 속력으로 빵 쐈다면 머리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갈 때 그대로 머리 자기 머리에 떨어집니다. 피해야 되겠네. 그냥 총알이 못해. 예. 물론 공기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완벽하게 수직으로 쏘지를 못하다 보니까 뭐 딴 데 가는데요. 만약 100m/s의 속력으로 총알이 날아간다면 10초 올라가고 10초 후에 100m/s의 속력으로 땅에 처박히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1000m/s니까 100초 동안 올라갔다가 100초 만에 다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 200초면은 한 3분 정도 걸리게 되겠네요. 공기 저항이 없다면 말입니다. 피하나겠네요. 어? 피하나겠네요. 탕 쏘고 피하고요. 대신 치고 옆에 신부 끌어당겨. 신고를 그려다니 뭐야 이거? 제 사이코패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달에서는 공기 저항 없으니까 그런 실험을 할수 있게. 직접 해볼 수 있겠군요. 달에서는. 참고로 총알은 진공 중에서 총알이 발사됩니다. 거기 안에 화약 거기 화약. 총알 안에 산화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산피 안에 공기가 있어. 산소가 있어. 거기. 산소보다는 산화제가 이름성이 좋습니다. 아 힘들 죽겠다. 원래 여기 뒤에서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친구들은 등속 운동 및 등가속 운동 그리고 시간과 속도의 관계에 관한 문제들만 골라 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냐? 응. 다음번에는 힘과 운동의 법칙에 대해서 또 한번 요 동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